안녕하세요. 싸줄TV 펠레스코어의 저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고요. 저는 DB7콜의 박밀달 코치입니다. 네, 저희 버리고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머나먼 섬나라 쪽을 근처에 갔다 왔습니다. 무슨 섬나라? 너 국내 여행 갔다 왔잖아. 자꾸 사기치네. 여수 갔다 왔는데 네. 안 가니만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여수 밤바다가 네. 너무 아름답다는 네. 소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수는 밤바다밖에 없어요. 왜냐면 낮에는 37도입니다. 가장 더울 때 갔다 오셨군요. 네, 너무 덥다 보니까 밤바다 말고는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워낙에 신혼이니까 주로 낮에 좀 놀고 싶겠죠. 그럼요. 네. 휴가 갔다 오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아진 네. 박밀달 코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이번 주에 최고의 빅 경기를 아주 상세하게 프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첼시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토트넘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첼시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첼시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싸줄 TV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벌리가 쉽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첼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경기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3백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양쪽 측면 윙백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그 빌드업에 대한 출구를 제공한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모제스가 아니라 아스필리쿠에타가 나오면서 그 피지컬에 대한 좀 문제점을 드러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제스의 빈자리도 많이 어려웠었고, 그래서 빌드업을 이제 케이힐이 가져가다가 케이힐이 무리한 드리블 끝에 태클을 어설프게 들어가면서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경기가 좀 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난 시즌에 첼시가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여러 팀들이 이 첼시의 3백 파이법을 찾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첼시가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3백 쪽의 변화를 좀 주다 보니까 네. 3백의 안정감도 좀 떨어진 건 아닌가. 그쵸, 네. 뭐 아스펠리쿠에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건 좋지만은 네. 믿었던 리디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네. 안정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점. 네. 그 점이 아쉬움이 있고, 디에고 코스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제 기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디에고 코스타가 기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자르도 부상이고, 네. 그리고 페드로도 문제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공격 쪽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은 이번에 영입한 모라타가 이 경기에서 그쵸.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다는 것. 네. 저는 모라타가 잘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SBS의 장지현 해설위원이 네. 첼시의 최전방에서 잘생긴 네. 백인 선수는 어려울 거라고. 거라고 네. 얘기했는데, 일단 모라타 선수가 잘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네. 물론 이제 한 경기만 보고 평가할 그쵸. 수는 없지만 네. 뭐 예외는 항상 있으니까요. 네. 근데 확실히 그 디에고 코스타의 빈자리가 굉장히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제스가 없다 보니까 좌우 측면 윙백들이 이제 출구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방으로 한 번에 붙여주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야 되는데, 사실 디에고 코스타가 그런 플레이에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거든요. 피지컬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면도 없다 보니까 첼시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첼시는 이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라타가 최전방에서 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페드로하고 아자르는 부상으로 못 나오고, 네. 그리고 파브레가스하고 게리 케일이 징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얘기는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에 또다시 변화를 줘야 된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 다비드 루이스를 위로 올리면서 크리스텐센을 기용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수비 라인에. 그쵸. 그럼 네. 리디거, 크리스텐센, 그러면서 수비 쪽에도 좀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첼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침묵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토트넘 같은 경우는 팀 스타일이 좀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 카일 워커의 빈자리가 굉장히 뼈저리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사실 좌우 측면에 윙백 또는 풀백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면서 좌우 측면 확보를 했었는데, 제가 좀 색다르게 봤던 거는 좌우 측면의 그런 윙백들을 전진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뒤에 배치하면서 간격을 좁히고 윙들이 넓히는 것을 좀 봤어요. 그게 이제 상대 풀백을 조금 더 사이드로 나오게 만들고 그 사이드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침투하는 형태의 공격 형태를 많이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습도 좀 토트넘이 이제 강팀으로 좀 변모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첼시는
선수단의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네. 뭐 라멜라라든가 데니 로즈는 여전히 부상이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부터 발을 맞춰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직력에서도 우위에 있고 여기에 에릭센이 1라운드에서 거의 네. 미친 활약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에릭센, 델레알리, 해리케인, 손흥민을 앞세운 공격은 여전히 파괴력을 발휘하니까요. 네. 이 토트넘이 홈에서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승부패를 예상한다면요? 저는 의외로 무승부를 예상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웸블리라는 변수가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의 발목을 조금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3백을 이제 첼시의 3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앙 밀집 형태의 공격 형태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3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밀집 공격을 막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웸블리와 그런 중앙 밀집 형태의 공격을 얼마나 잘 공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의문이긴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줘 왔고 네.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웸블리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첼시가 전력 누수가 있어요. 그쵸. 네. 거기다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토트넘 원정에서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이 제 실력을 발휘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